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최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3차 보도를 할 예정인데 1, 2차 보도의 연장선에 보도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정윤회 문건과 비슷한 내용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문고리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는 얘기냐라고 되물었고 박 기자는 아직 검증 단계라며 확답을 드리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정윤회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의 전주곡으로 최순실 전 남편인 정윤회라는 비선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루머를 뒤에서 퍼뜨렸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가 작성됐고 그것을 세계일보가 입수해서 단독 보도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김영한 민정수석 비서관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수첩을 남겼고 조홍천 비서관은 물러났으며 세계일보 사장과 기자 3명이 사직하고 최모 경위가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윤회라는 비선의 존재를 정부기관이 드러냈고 내전 상황으로 번지면서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는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저희가 한 번에 다 보도하지 않는다. 장기전으로 간다. 저희가 다 한 번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3년차 때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다른 언론사들이 참전하지 않았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상황이 될까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종합하자면 뉴스토마토는 현재 VIP 측근, 비선의 존재를 드러내는 공식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공천 개입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명태균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 문건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세계일보처럼 혼자 한 번에 다 까다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점차적으로 풀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이걸 까면 정부 여당 너희들 위험해. 왜? 니들 문제를 니들이 문제라고 문건까지 작성했으니까. 극심한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선은 많은 걸 알겠는데 이런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냐? 이게 핵심이죠. 더불어 뉴스토마토는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함께 가자며 다른 언론사들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한 고블린의 최후! 다들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한 놈이 달려드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다구리 쳐서 때려 잡자! 그래서 정윤회 문건과 같은 것을 확보했다고 박 기자는 말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오늘 JTBC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2달 뒤인 8월에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창원지검이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수사 주체가 검찰이라 기대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목되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명 씨는 다른 지자체장 후보들에게도 모두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이미 논란이 있기 전부터 검찰은 명태균을 수사했었군요. 자, 이 보도를 보니 앞서 뉴스토마토 박 기자가 말한 정윤회 문건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기관인 검찰이 명태균의 비위 사실을 알고 내사 중에 있었으나 VIP 측근이기 때문에 덮고 있다가 뭔가 분위기가 잡히자 관련 수사 내용을 언론사에 흘리고 있다. 자, 저의 내피셜입니다. 어찌됐든 명태균에 대한 수사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명태균입니다. 이준석과 김영선의 공천 거래 의혹은 사실상 이준석과 명태균의 공천 거래였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과 김영선은 주종 관계에 있었고 명태균은 사실상 김영선의 주군이었다는 증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그 야밤에 4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칠불사로 갔던 이유는 김영선의 텔레그램 증거를 직접 보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명태균과의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 이준석은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했을 당시에 그 사람
명태균이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 그리고 최근 JTBC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명 씨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름을 알린 것은 2018년 설립된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을 맡으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치 컨설팅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와 이준석을 검색해봤더니 관련 여론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 5월 10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이 나경원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5월 17일자 기사에도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준석 1위 돌풍! 자, 이렇게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공동 의뢰한 여론조사들이 이준석의 당대표 선거에서 여론몰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좀 더 과거로 가봤더니 그 시작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부터였습니다. 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인용한 그 기사의 양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이 빠르게 넘어갑니다. 평소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멈춰주세요. 이 영상의 결론은 2021년 각종 선거에서 명태균발 기사가 정말 많았고 그 양을 볼 때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었다. 명태균이 사실상 선거 여론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에 졌는데 그건 명태균한테 졌던 것이다. 자, 괜찮으신 분들만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검색을 해봤더니, 자, 안철수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쭉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활용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이 나오네요. 자, 오세훈 몰이로 이제 들어갑니다. 좀 더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 너무 양이 많아서, 자, 진짜. 이걸 다 지금 명태균 발 여론조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양이면 여론을 움직일 수 있죠? 이것은 전형적인 컨벤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뭐 그런 거죠. 자, 이제 5월이 되니까 당대표 선거로 들어가요. 나경원이 앞서고 있었는데 또 윤석열도 이재명보다 앞서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은 오세훈 도와주고 이준석 도와주고 윤석열 도와주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21년에. 야, 이 정도면 여론이 움직이죠. 이게 도대체 명태균이 나라를 움직였네. 몇 개의 기사예요, 이게 지금. 더 빨리 갈까요? 계속 명태균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이게 다. 야, 진짜. 더 빨리 갈까요? 야, 미래한국연구소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에? 와,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눈이 아파갖고 볼 수가 없네. 자, 2021년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까? LH 사태가 터지고 그것으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고 윤석열 대권 도전 선언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과 국힘 대선 경선이 진행되었던 때가 바로 20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발표가 눈에 띄게 적어집니다.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마치 2021년 떴다방처럼 명태균발 여론조사가 휩쓸고 지나갔고 거기서 우리는 사실상 모두 졌습니다. 그래서 JTBC의 분석이 정확했던 거죠. 명태균은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치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 와중에도 명태균을 쉴드치는 글을 올렸던 거군요. 명태균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겁니까? 자, 명태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는 만큼
선거에서 이깁니다. 마치겠습니다.